시계를 좋아하는 강문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감성이죠. 감성 불가리 브랜드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보통 불가리 브랜드라고 하면 하이 보석 브랜드로 유명하죠. 근데 시계 분야에서도 꽤나 대단합니다. 먼저 시계 천재 디자이너라고 불리던 제랄드 젠타는 1977년 불가리 모델을 디자인하기도 했고, 2000년에는 제랄드 젠타 다니엘로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계 라인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도 했죠. 오늘은 제랄드 젠타의 마지막 유산 옥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옥토 모델은 제랄드 젠타의 마지막 작품이었고, 그리고 불가리 브랜드는 옥토 모델을 2012년도에 새롭게 정비해서 출시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옥토 피니시모를 발표하면서 울트라 신영역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되죠. 무려 5개의 시계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제가 하나씩 말해볼게요. 제일 먼저 2014년도에 출시한 옥토 피니시모 뚜로비용의 기술이 들어간 불가리 칼리버 BBL268 무브먼트는 두께가 1.95mm 밖에 안 됐고, 그리고 케이스 두께는 5mm로 상당히 얇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 다음 2016년에 발표한 옥토 피니시모 미니 리피터 기술이 들어간 불가리 칼리버 BBL362 무브먼트는 두께가 3.12mm 밖에 안 됐고, 그리고 케이스 두께 역시 6.85mm로 상당히 얇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에 등장한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 불가리 칼리버 BBL138 무브먼트는 두께가 2.23mm 밖에 안 됐고, 덕분에 케이스 두께 역시 5.15mm로 상당히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피아제 브랜드 기록을 깼을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아제 브랜드가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오토매틱 910P 모델을 발표하면서 또 기록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스켈레톤 뚜로비용 오토매틱을 합친 옥토 피니시모 뚜로비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들어가고도 무브먼트 두께가 1.95mm 밖에 안 됐고, 총 케이스 두께는 3.95mm로 정말 얇고 얇았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 기록을 깨긴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발표한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불가리 칼리버 BBL328 무브먼트는 두께가 3.3mm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케이스 두께 역시 6.9mm로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그래프 분야에서 가장 얇은 시계로 신기록을 달성했죠. 오늘 이 6개의 모델 중에서 여기 보이는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을 리뷰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보고 있으면 멋이 들어간 예술 작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시상식에서 남자 시계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IF 디자인 어워드 프로덕트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리뷰를 하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스펙부터 보면 케이스 크기 40mm, 케이스 두께 5.15mm, 티타늄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불가리 칼리버 BVL138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 55시간, 방수 30m, 가격은 1740만원입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랄드 젠타의 마지막 유산 옥토 디자인. 먼저 이 옥토 디자인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해 볼게요. 먼저 옥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팔을 뜻합니다. 그래서 옥토라는 이름에 맞게 팔각형 디자인이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탈리아 고대 로마 건축물인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랄드 젠타의 마지막 손길이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때 지어진 이탈리아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팔각형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스텔 델 몬테, 이 건축물의 팔각형은 원에 가까운 도형으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나름 중요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시계 정면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팔각형 디자인에 원이 들어갔고, 그 원 안에 또 팔각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적인 느낌이 나면서 상당히 잘 지어진 건축물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케이스 면들을 보면 1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면들은 사람이 하나하나 피니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가리 브랜드라고 하면 화려하면서 럭셔리한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이 모델은 화려함도 없고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 티타늄 재질을 사용했다는 점, 또 샌드블라스트 피니싱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 그래 보입니다. 그래도 샌드블라스트 피니싱 때문에 스크래치가 덜 보인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일단 티타늄 재질의 특징은 내식성과 강도가 아주 강하다. 근데 경도는 약하다는 점, 그리고 티타늄 재질은 무게가 아주 가볍죠. 그래서 시계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총 68g 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벼운 걸 싫어하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만약에 좀 더 무게감을 원한다면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나 세라믹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티타늄 재질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전체적인 케이스 크기는 40mm이지만 거의 정사각형의 모양에 가까워서 그런지 보통 42mm 시계보다 더 커 보이거나 비슷한 크기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42mm 시계와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우수한 브레이슬릿. 불가리 브랜드는 피니싱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 보석 브랜드니까. 보시면 옥토 케이스부터 떨어지는 브레이슬릿은 정말 멋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오데마픽의 로얄 오크 기억나시나요? 이 로얄 오크 브레이슬릿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브레이슬릿도 차르륵 하면서 떨어지는 느낌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착용감도 좋았고 시각적으로는 특이하면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클래스프는 얇게 제작되어서 그런지 완전한 일체형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손목에 걸리적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았고요. 또 텐션을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 뿐만 아니라 전용 엘리게이터 스트랩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세요. 보시면 버클도 아주 잘 만들었고 엘리게이터 레더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세 번째, 아주 얇은 케이스 두께. 옥토 피니시모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찾으러 가면 바로 이 얇고 얇아 보이는 케이스 두께가 아닐까 합니다. 무려 5.15mm로 정말 얇습니다. 불가리 브랜드는 이 두께를 구현하려고 불가리 칼리버 BBL138 무브먼트를 만들어냈다는 점, 덕분에 무브먼트 두께는 2.23mm 밖에 안 된다는 점이 있죠. 이 무브먼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핸드 와인딩이 아닌 셀프 와인딩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 얇은 두께의 셀프 와인딩을 구현하려면 마이크로 로터를 달아야 했죠. 그리고 로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플래티늄 재질로 제작했다는 점과 세라믹 볼 베어링을 사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가 얇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플레이트를 상당히 크게 만들었고 그 위에 상판 플레이트를 다 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밸런스 휠 부분은 더블 브릿지 방식의 키프 내진 장치를 넣어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보는 즐거움을 위해 피니싱도 아주 잘 해놨고요. 보시면 코트드 제네바 피니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펠라주 피니싱도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얇은 케이스 두께를 위해 로얄 오크 같은 케이스 구조를 여기에 적용했다는 점, 여기 보이는 오각형 스크류 볼트는 케이스백부터 케이스를 지나 베젤까지 완전히 조이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방수가 30m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 구조를 하지 않았다면 베젤도 두꺼워지고 케이스백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두꺼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얇은 시계를 구조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번째, 모던한 다이얼 디자인. 내부 무반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보이는 다이얼은 심플리티하면서 모던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핸즈와 인덱스들은 블랙 PVD 코팅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또 특이하게 봤던 점이 스몰 세컨드 위치, 옥토라는 이름에 맞게 일부러 8시 방향에 위치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브먼트를 더 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센터 세컨드가 아닌 스몰 세컨드로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블랙 세라믹이 들어간 크라운이 보이죠? 이 크라운을 작동해보면 정말 견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 시계보다 오히려 더 튼튼한 느낌? 근데 핵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몰 세컨드가 계속 돌아간다는 점 참고하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인성도 좋고 불가리 브랜드가 디자인을 정말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럭셔리 스포츠 시계인가 드레스 시계인가? 저는 이 시계를 무슨 포지션으로 놔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드레스 시계에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과연 스포츠 시계로 쓰게 된다면 생활 방수의 얇은 두께는 과연 괜찮을 것인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야광이 없다는 점도 있겠네요. 사실 드레스 시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볍고 편한 불가리 브랜드만의 럭셔리 올라운드 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리 브랜드, 이제 보석 브랜드가 아닌 시계 브랜드로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시계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라인업이 정리가 덜 된 느낌? 라인업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착용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케이스가 너무 납작하고 얇아서 그런지 케이스 끝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 아마 저보다 손목이 얇은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적응이 돼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네요.
가끔 시계를 안 찬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가리 브랜드의 옥토 핀시모 오토매틱 모델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이고 향을 받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